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북한 여성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북한은 매우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나라입니다. 북한을 떠올리면 지도자의 강압적인 독재, 정치 아래에서 고통받는 주민들의 삶이 가장 먼저 떠오르곤 하죠. 실제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이자 가난하고 모순이 가득한 국가입니다. 불평등과 불공평, 불균형 모두 북한의 실상과 잘 어울리는 단어처럼 느껴지죠.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북한은 현재 인권 선진국으로 일컬어지는 몇몇 국가보다 먼저 남녀 평등과 관련된 법을 제정했다는 것이죠. 북한은 지금으로부터 78년 전인 1946년 7월 30일 북조선 남녀 평등권에 대한 법령을 제정 및 공포하였습니다. 법령을 살펴보면 여성이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이 들어있죠. 또한 워킹맘, 즉 일하는 엄마들이 자녀 양육에 신경 쓰지 않고 사회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육 시스템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2011년에는 여성권리 보장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은 여성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간부 등용 사법적 보호 등과 관련된 사회 정치적 권리를 포함하여 교육, 문화, 보건의 권리, 노동의 권리, 인신 및 재산적 권리, 결혼 및 가정의 권리 등 사회생활 전반에서의 여성의 권리 보장 및 여성에 대한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있죠. 북한 저출산편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다자녀 여성에게는 담당 의사를 두고 산림직과 약품, 식료품, 가정용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등 특별 배려와 혜택을 주도록 한다라는 문구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법령에서 남녀 평등 및 여성인권 보장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죠. 법령만 보면 북한은 살기 좋은 나라처럼 보입니다.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법만 이렇고 현실은 다르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만약 실제로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중앙에서 가정까지 가는 중간 과정에서 공무원이 다 헤쳐먹고요. 그래도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이 신기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이런 생각은 있지만 경제가 안 좋아서 못한다고 치면 북한이 인권 선진국이었단 말이야 하고 감탄이 나올 수 있죠. 하지만 북한이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건 사실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이고 사회주의 체제는 기본적으로 남녀 평등을 지향하는 체제이니까요. 물론 지향이지 애초에 제대로 된 국가도 아니긴 합니다. 남녀 평등권 법령 공포 73주년을 맞이했던 지난 2019년 7월 30일 북한 매체들은 평등권 법령 공포로 인해 북한의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 맞지 않는 여성들의 천국이 펼쳐졌다며 조선 여성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여성들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우리 여성들은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 힘있는 역량이다라는 제목의 논설을 일면에 게재했는데 이 논설에는 수레가 한쪽 바퀴로만 굴러갈 수 없듯이 남성들의 힘만으로는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할 수 없다. 세계의 많은 나라에선 가정과 사회를 아름답게 가꿔야 할 여성들이 패륜패덕의 구렁텅이에 굴러 떨어졌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여성 천시가 지배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는 말을 자신있게 하는 게 북한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상은 어떨까요? 우선 겉으로 봤을 때는 여성을 향한 차별적 모습이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보통의 평범한 나라 혹은 못 사는 나라보다 여성 인권이 더 좋아 보이기도 하죠.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2부부장으로 임명되는가 하며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도 여자, 외무성 제2부장도 여자이니까요. 차기 수령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김주혜도 김정은의 딸이고요. 게다가 실제로 북한 여성들의 사회 참여도는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입니다. 몇몇 통계에서는 한국보다 높죠. 고급 여성 인력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많이 일하는 만큼 고급 인력인 여성도 많은 겁니다. 그럼 가정에서는 어떨까요? 1991년에 제정된 가족법에는 가정에서 여성의 지위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호주 제도를 없앰으로써 호주 상속, 재산 상속 및 분배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고 부부 간 동등한 사회, 정치생활 참여 권리를 선언하고 있죠. 많은 여성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북한의 여성 인권이 높다고 볼 수 있을까요? 법이 제정되어 있다고 체제가 사회주의라고 해서 여성 인권이 높다고 볼 수 있을까요? 상류층 엘리트 여성들 뿐만 아니라 북한의 평범한 주민들까지 과연 북한은 정말 여성들의 권리가 높은 사회일까요에 대한 답은 아니오입니다. 북한 일반 여성들의 삶은 북한 매체들의 선정과는 사뭇 다르죠. UN 인권이사회, UNHCR 등 국제인권단체들은 북한 여성에 대한 폭력, 성폭력, 인권 유리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왔고 2018년에는 휴먼 라이츠 워치가 북한
북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만연하다는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 백서 2021은 북한의 여성들은 정형화된 성역할과 제한적인 사회 진출, 가사노동과 사회노동의 이중부담으로 직간접적인 차별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죠. 앞에서 이야기한 북한 여성들이 누리는 권리 중에서 사실인 것은 딱 하나, 사회 참여도가 높다 뿐입니다. 즉 북한의 여성들은 대부분 돈을 버는 동시에 가사노동도 전담하고 있다는 것이죠. 앞서 말했듯 북한에는 워킹맘들이 자녀 양육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사회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육 시스템을 법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물론 실행은 힘들지만요. 이런 제도들도 양성평등을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여성들의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분석이 대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북한은 여성들의 노동력을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그리고 다방면으로 이용하기 위해 양성평등 법률과 제도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건 북한의 사회상을 보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실제로 노예와 다를 바가 없는 북한의 군대는 여성도 가야 합니다. 남녀가 평등하다는 말로 혜택을 준다는 지키지 못하는 법으로 여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성의 입지가 있냐? 이것도 애매하죠. 권금상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의 책 영웅적 조선 여성의 성과 국가에 따르면 북한 체제는 분권적 사회주의입니다. 이 말은 북한이 공적 영역에서는 사회주의 진보성을 표방하며 여성을 혁명적 여성으로 호명하고 있지만 일상에서는 여전히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질서가 유지되는 이중구조라는 것이죠. 실제로 북한의 여성은 슈퍼우먼으로 불러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국가 내에서도 가정 내에서도 많은 일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남성의 군 복무기간은 10년 정도이죠. 반면에 북한 여성의 복무기간은 절반 정도에 해당합니다. 평등이라면서 여성이 특혜받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아니죠. 남성들은 10년 정도의 군생활 뿐만 아니라 제대 후에도 공장, 광산과 같은 공식 직장에 출근을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생계를 위한 벌이가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자연스럽게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가정을 책임져야 할 역할은 여자의 몫이 됩니다. 왜 북한 여성들의 사회 참여도가 높은지 감이 오시죠? 여성들의 높은 사회 진출은 여성인권 향상의 결과라기보다는 가정에서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벌어올 사람이 여성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자들이 벌어먹고 살아야 하는 와중에 국가에서 조선사회주의 여성동맹, 줄여서 여맹을 통해 여자들 역시 동원하여 나라 일을 시킨다는 것이죠. 여성인권, 남녀 평등, 이게 전부 남성들의 공백을 메워줄 여자들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 만들어 놓은 허울이라는 겁니다. 선전하는 것과 달리 북한 여성의 인권이 높지 않다는 것은 직업을 봐도 드러납니다. 앞에서 말한 고급 인력이 많다는 것은 규모 대비 절대적인 숫자가 많다는 것이지 일하는 여성 중 고급 인력 비율로 봤을 때는 많은 수가 아니죠. 북한 여성 노동자의 경우 대부분이 전문직이 아닌 공장과 기업소의 단순 노동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엘리트 여성과 김정은의 혈족을 제외하면 평생 고생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가정에서의 대우 또한 그리 좋지 못합니다. 탈북민 A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는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뿌리 깊게 남아있기 때문에 남자들은 여자를 존대하지 않고 쉽게 폭행을 일삼는다고 하죠. 탈북민 A는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을 경우 이혼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것도 가능하다이지 북한에서 이혼은 쉽지 않습니다. 여기다 남성의 폭력을 큰 문제로 생각하지도 않죠. 탈북민들의 증언을 살펴보면 북한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역시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탈북민 A는 성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성범죄도 많이 일어난다. 남자들이 여자를 겁탈하고 그러면 잡혀가긴 한다. 그러나 뇌물만 주면 그냥 내보내버린다. 돈이 하나도 없는 힘없는 사람이나 감옥을 가지 웬만하면 뇌물 주고 그냥 나온다. 북한과 한국 둘 다 살아보면서 느끼는 것은 여자들이 살기에 북한은 너무나도 힘든 곳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탈북민 B는 북한에 살면서 여성으로서 차별받는 것이 많았지만 그때는 그런 것이 차별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여성으로서 받는 차별이 너무나 만연했기 때문에 차별인지 뭔지조차 구분할 수 없었던 것이죠. 심지어 북한에서는 법기관 사람들이 여자에게 성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많다. 여자들은 그런 상황에서 거부하기 힘들다. 어쨌든 그 사람들은 힘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게 인권 유린을 당하는 것인지조차 모른다. 권력 있는 사람만 그러는 건 아니다. 일반 사람이 저지르는 성폭행도 많이 발생한다. 엄청 많다. 그걸 공개 안 해서 그렇지 한국에서는 하나만 생겨도 뉴스에 다 뜨지 않나. 북한은 안 그렇다. 신고라는 것이 없다. 신고를 누가 받아주나? 그런 게 없다. 반대 의견도 존재는 합니다. 또 다른 탈북민 C는 성범죄와 성폭력, 성추행이라는 말을 북한에서 사용하는 걸 보지 못했다며 그만큼 북한에서는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죠. 하지만 이런 말을 하는 건 소수이고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해석보다는 알리지 않는다는 해석이 더 설득력이 있죠. 만약 평양에서 살며 꽤 고위층의 자녀일 경우 성범죄가 흔한 일은 아닙니다. 게다가 북한의 사회는 쌀밥이라도 지어먹는 날에는 바로 신고를 해버리는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무슨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주변에 알리지 않죠. 자신에게 닥친 일이 아니라면 부끄럽거나 말하기 힘든 일들은 알려지지 않는 겁니다. 북한 여성의 삶은 각박하고 고된 데다가 위험하게 보이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 현재 북한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계속되어 온 성폭행은 고위층이 아니라면, 특히 행정력이 미치지 않은 평양 바깥이라면 막을 수 없겠지만 북한 여성들이 대하는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죠. 북한 여성들도 출산과 결혼을 꺼리기 시작했거든요. 얼마 전 북한 저출산 영상에서도 나왔죠. 가부장제도 어느 정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대가 한번 바뀌었거든요. 현재 북한은 우리가 알던 북한과 많이 다릅니다. 배급은 고난의 행군 이후 끊긴 지 오래이고 장마당을 통해 돈을 벌고 돈을 쓰는 사회이죠. 그것도 북한 돈이 아닌 달러와 위안 혹은 엔화로 거래를 합니다. 북한에서 통제할 수 없을 만큼의 정보가, 특히 남한의 정보가 장마당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죠. 지금 북한의 젊은 세대는 국가에 대한 충성도가 낮고 반항적입니다. 이런 분위기 덕분에 북한의 여성들은 이혼도 하고 목소리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북한 여성들의 인권을 올려준 것은 국가도 김정은도 아닌 장마당인 셈이죠. 앞에서 말했듯이 남자들이 군대에 가 있는 동안 돈을 버는 것은 여성입니다. 가정 내의 권력이란 어떻게 보면 돈을 누가 벌어오냐이기도 하죠. 북한에서 나타나는 기이한 현상 중 하나가 국가 경제는 개판인데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사회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후진국 플러스 선진국의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죠. 다른 문제는 몰라도 저출산은 북한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문제이니 북한도 여성들의 삶을 위해 노력을 하긴 합니다. 타가소를 짓고 출산 휴가를 주고 다자녀 가정에게 혜택을 주고 매체에서는 여성들이 나라의 중심이라며 띄워주죠. 하지만 혜택은 중간에서 헤쳐먹고 출산 휴가고 자시고 입이 늘어나면 더 가난해집니다. 한국도 선진국들도 해결하지 못한 저출산 문제를 북한이 해결할 수는 없죠. 앞으로도 북한은 여성들의 출산을 위해, 노동력을 위해 여성평등과 복지를 내세우긴 할 겁니다.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정리하자면 여성의 인권 높여주기는 노동력을 위한 허울일 뿐이고, 군대에다 일에다 국가 동원까지 결혼하고 아이가 있다면 가사일까지 하는 게 북한 여성의 삶입니다. 동시에 성폭력에 노출된 채 차별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죠. 조만간에 최근 북한은 왜 우리를 적대국으로 지정하고 도발적인 말을 일삼는지 내면에 담겨있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다루도록 하죠. 어떻게 보면 오늘 이야기와 이어지는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북한 여성의 삶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